죽었다고 믿은 사람, 아직 끝나지 않은 밤. 회장님, 축하드려요. 오늘부로 사람 하나 제대로 죽이신 줄 아셨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백설이, 아니 지금 이름으로는 정루시아가 된 여자가 속으로 그렇게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그녀. 손에는 문태경 이름이 적힌 차트가 붙들려 있고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죠. 의사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심정지로 보입니다. 그 순간 루시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 한구석은 비정하게 계산을 시작하더군요. 이 사고가 우연일 리 없다고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강유통 회장 민두식, 남편이자 동시에 딸 미소의 원수였던 그 사람. 루시아는 문태경이 최근 민두식의 비자금 흐름이 담긴 장부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태경이 이상한 말을 흘렸던 게 떠올랐죠. 오늘 뭔가 올 것 같아요.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질 않는데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누가 사고를 꾸몄는지, 병원 기록은 누가 손댔는지, 사망 판정이 왜 이렇게 빨랐는지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장례 준비 얘기를 꺼내는 병원 직원에게 루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류부터 복사해 주세요. 슬퍼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여자. 이게 바로 백설이, 아니 정루시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두식은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부고 바로 내. 장례식장도 제일 큰 걸로 잡고 언론 쪽엔 알아서 돌려. 마치 귀찮은 장애물을 치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입가에는 이상한 여유까지 떠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민두식은 여전히 정루시아가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끝에 가면 결국 내 쪽이야. 그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자기 손 위에서 놀아나는 장기짝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한편 루시아는 집으로 돌아와도 정신이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민세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쿡 짓눌렸죠. 민세리는 여전히 자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민두식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 루시아의 가슴속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문태경은 죽었고 세리는 여전히 거짓 속에 갇혀 있고 민두식은 저 혼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 이 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까요? 그날 밤 루시아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태경 씨, 정말로 간 거 맞아요? 아니면 내 눈을 피해서라도 돌아올 구멍이 어딘가 남아있을까요? 그 질문이 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첫 번째 의심이었습니다. 사실 루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문태경과 나눴던 이상한 대화를. 우리 위치 공유의 하나 깔죠. 커플처럼. 태경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진지하게 바뀌었죠. 요즘 회장님 쪽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곧 저쪽에서 먼저 손 쓸 것 같아요. 그걸 역이용해 보려고요. 역이용이라니요? 일부러 틈을 주고 일부러 잡힐 거예요. 대신 루시아 씨가 제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루시아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한 번 딸 백미소를 잃어본 사람이라 또 누군가를 잃는다는 말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루시아가 울먹였지만 문태경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 못 잡으면 회장님은 평생 빠져나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경의 위치가 퇴근길과 전혀 상관없는 폐공장지대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루시아는 마지막 기대처럼 스텔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죽은 호세와 어머니이자 죽은 백미소의 친할머니이기도 했죠. 한때 백설이의 친엄마 같은 사람. 그러나 세리가 백설이 친딸로 밝혀지자
스텔라장의 친손녀인 백미소의 죽음에 관련되어 이 두 사람 사이는 원수 같은 사이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기대하진 않았지만 태경 씨의 일이라 강하게 부탁드렸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난 더 이상 너희 일에 끌려들고 싶지 않다. 호세와 백미소를 잃고 마음이 망가진 스텔라장은 또 다른 죽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태주였습니다. 스텔라장의 양아들이자 호세와는 동생처럼 지내던 모태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누님 부탁 들어주라 했을 거예요. 미소도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모태주는 스텔라장의 허락 없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위치를 추적해 폐 컨테이너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문태경을 발견했죠. 납치범 3명을 혼자 때려 눕히다시피 제압하고 태경을 끌어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간신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게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들에게는 또 어떠한 반전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태경 씨, 장난 그만하고요. 일부러 잡힐 생각이라는 말 진짜였어요? 사고 소식을 듣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통화하던 그날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는데요. 민강유통본부장으로 일하던 문태경은 겉으로는 회사 일에 충실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민두식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그는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위치 공유앱 하나 깔죠, 커플처럼. 루시아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당황했는데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문태경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쪽에서 먼저 손 쓸 것 같아요. 루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빨리 피해야죠. 하지만 문태경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걸 역이용해 보려고요. 역이용이라니요, 태경 씨.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든데. 일부러 틈을 주고 일부러 잡힐 거예요. 문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루시아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하지만 문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못 잡으면 회장님은 평생 빠져나갑니다. 증거를 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결국 두 사람은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고 이 둘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핵심 인물, 바로 모태주였습니다. 그는 경찰과 함께 위치를 추적해 폐 컨테이너 지역으로 달려갔고 컨테이너 문을 열자 피투성이가 된 문태경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납치범 3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모태주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납치범들을 제압했고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태경을 끌어냈습니다. 태경 씨, 눈 뜨세요. 문태경은 가까스로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 놈들 휴대폰. 모태주가 재빨리 납치범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오늘 그 자식 처리해. 내 말 의미 알지? 녹음 속 민두식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또렷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살인 교사였습니다. 루시아는 병원으로 달려가 태경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이걸로 회장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실로 찾아온 경찰이 그 결정적인 휴대폰을 증거로 받아갔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니까 잘 보관하겠습니다. 루시아와 모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증거물은 접수된 적 없습니다. 뭐라고요? 루시아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전달했잖아요. 기록상 없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증거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경찰 내부에서 증거물을 빼돌렸고 기록까지 깨끗하게 지워버렸죠. 루시아와 문태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단순히 민두식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돈에 길들여진 병원, 경찰, 온갖 결제, 라인까지
전부 엮여 있다는 사실이 이 밤의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루시아가 무너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피투성이 얼굴로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숨긴 사람이 누군지 이제 그 사람까지 끌어내야겠네요. 그 순간 루시아는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끝까지 싸울 거라는 무시무시한 고집을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큰 언니, 나 진짜 숨이 막혀. 이거 먹으라면 죽으라는 거야? 루시아가 문태경 사건을 추적하느라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집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비명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세리 때문이었죠. 민두식의 양딸이자 민경채의 친딸이지만 막내 이복동생으로 자라온 세리 어린 시절부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있었죠. 항상 해산물로 된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 날에만 세리는 쓰러졌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죠. 민경채는 세리를 끌어안고 울다가도 금세 표정이 바뀌곤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너도 조금씩 익숙해져야지. 상류층 사모님이 되려면 입맛부터 바뀌어야 해. 겉으로는 다정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세리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싫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폭력. 그게 바로 민경채의 방식이었죠. 세리는 어느 날 처음으로 버텼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무서워서 못 먹겠어. 나 또 숨 막히면 어떡해.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억지로 포크를 내려놓았죠. 그러자 민경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세리는 몰랐습니다. 민경채가 세리를 딸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붙잡는 줄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세리는 결국 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차트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 같지 않습니다. 반복 노출 흔적이 뚜렷하고요. 고의 가능성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루시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감정으로 소리 지르는 대신 곧바로 진단서를 요청했죠. 병원 CCTV 보존 신청을 넣고 세리의 식단 기록과 투약 기록까지 따로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민경채가 세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응급실 이송 시점과 민경채의 동선이 어떻게 겹치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는 파일도 만들었죠. 실수가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는데요. 3번, 4번 반복되면 그건 선택이더라고요. 루시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표를 만들었습니다. 민경채가 미안하다고 껴안던 날과 너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냐고 몰아붙이던 날을 나눠 체크했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리가 크게 무너진 날에는 항상 그 뒤에 민두식과의 식사, 자리나 스텔라장과의 공식 일정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세리를 약하게 만들어 통제하려는 것처럼요.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 실장이 사라진 거죠. 민두식 곁을 오래 지켜온 실장으로 과거 신생아실에서 서류와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핵심 인물이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 휴가인가 싶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회사에도 집에도 병원에도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사라진 거지? 루시아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두식이 뭔가를 숨기려고 공 실장까지 지워버린 게 아닐까? 며칠 뒤 루시아에게 발신이 넘는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죠. 이걸 여는 순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USB를 꽂았죠. 그 순간 공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산모의 비명, 신생아 울음소리, 구급차 안에서 끊어지던 한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서류를 바꾸던 본인 목소리까지. 아기를 바꿔. 지금 당장. 하지만 이건 시키는 대로만 해.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진다. 공 실장은 자기 입이 막히더라도 언젠가 이 자료가 대신 말을 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마지막 안전장치를 걸어둔 상태였던 거죠.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 실장을 숨긴 사람도 공 실장에게 죄를 떠넘긴 사람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까지 끌어내야 끝나요.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바꿔치기의 끝에 민세리와 백미소의 출생이 엉켜 있다면 자기 죄책감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세리를 올가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세리는 또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놓인 음식을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됐죠.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이 음식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큰 언니, 나 해산물 정말 못 먹어. 세리야, 이번엔 괜찮을 거야.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듣지 않았죠. 아니,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오버하지 마. 내가 약한 거야. 그 순간 세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걸. 그리고 자기는 동생이 아니라 소유물이었다는 걸. 세리는 포크를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할래.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민경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리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순간이었죠. 그날 밤 루시아는 세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대답 대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루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가 세리 옆에 앉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뒤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 집안 사람 맞아요? 그 질문에 루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거짓 속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것. 세리야,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견뎌줘. 약속할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세리는 루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익사 직전 사람이 밧줄을 붙잡듯이요. 그리고 그날 밤 루시아는 결심했습니다. 민경채를, 민두식을, 그리고 이 모든 거짓을 끝낼 때가 왔다고. 세리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설령 그 진실이 모두를 무너뜨린다 해도요. 누님, 공 실장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이 판이 완성돼요. 루시아가 USB 속 녹음을 다 들은 날 밤이었습니다. 모태주가 조용히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는 납치범들의 뒷배가 누구였는지, 경찰 내부에서 어떤 라인이 움직였는지 대략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공 실장이 사라진 시점과 민두식이 급히 돈을 풀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모태주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공 실장은 지금 누군가한테 잡혀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을 거예요.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찾아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태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공 실장의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고 택시 이동 기록과 주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하나씩 이어붙이기 시작했죠.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 실장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척하면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허름한 여관 한 칸에 갇혀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모태주가 여관 문 앞에서 루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문을 열자 얼굴이 초췌해지고 헬쑥해진 공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요. 공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여기까지 끌고 와주세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녀가 숨겨놓았던 마지막 원본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신생아 교환 기록, 산모 서명 위조 문서, 유전자 검사 원본, 그리고 민두식과 스텔라장 사이에 오갔던 오래된 거래 메모까지.
그 문서들은 지금까지 루시아가 막연히 느끼고만 있던 의심을 냉혹한 문장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키운 아이와 살아있는데 버려진 아이가 서로 뒤바뀌어 자라왔다는 사실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전부 진짜입니다. 공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용서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을 찾아온 겁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모태주가 급히 루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노출됐을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고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김선재는 최악의 선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백설이와 사실혼처럼 살며 세리를 키웠던 김선재는 이제 정루시아의 정체가 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비밀을 폭로하는 대신 거래 카드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면 난 입 다물게. 김선재가 루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리도 날 원하고 있어. 넌 선택만 하면 돼. 루시아는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재 씨, 그건 가족이 아니라 인질 같아요. 세리는 협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김선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선택권 없어. 지금도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을 우연히 들어버린 세리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나의 엄마는 과연 누구일까?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김선재는 병원에서 퇴원하려는 세리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 했고 루시아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리가 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루시아가 소리쳤습니다. 너, 내 딸이야. 김선재가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이건 납치 시도라고. 루시아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CCTV 다 돌아가고 있어. 지금 당장 세리 내려놔. 병원 경비와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루시아는 즉시 기록 보존 신청과 함께 경찰 신고까지 했습니다. 김선재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도끼 어린 눈빛으로 루시아를 노려봤죠.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터뜨릴 거니까. 한편 문태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 비교적 얌전히 지내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다시 증거를 쌓고 있었죠. 병원 사망 처리 서류의 이상한 속도, 담당 의사 교체 타이밍, 회계팀을 돌던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민강유통의 향방을 가르는 날이자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민세리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날이기도 했는데요. 루시아는 그날까지의 시간표를 빽빽하게 짰습니다. 주총장의 터뜨릴 자료 세트는 세 묶음이에요. 루시아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로 넘길 것, 민세리 보호를 위한 의료 기록, 그리고 공실장 증언까지. 루시아 씨, 전 그날까지.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있는 걸로 하죠. 그게 안전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반전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의 약속이 그렇게 정리되는 순간 뜻밖의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텔라장이었습니다. 아직도 루시아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민두식 편에 서기도 싫었던 그녀는 모태주를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주총장 그날 저 사람 들어오게 해줘. 어머니 진심이세요? 진심은 아니야. 하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마지막 스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양보처럼 들렸겠지만 실제로는 판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폭탄이 된 겁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 단 3일. 루시아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태경 씨가 살아 돌아오려면 회장님부터 내려앉혀야 해요. 전쟁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실망하셨어요?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민두식은 여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루시아가 여전히 자기 편이고 문태경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단상에 올라선 루시아를 향해 이번에도 나 잘 좀 챙겨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죠. 회장님 부탁보다 오늘은 먼저 보여드릴 게 있네요.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블랙박스에서 잘라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미행 동선, 사고 유도 정황, 병원 사망 처리 절차의 비정상적인 속도, 담당자 교체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치범 휴대폰에 남아있던 음성 녹음까지. 오늘 그 사람 처리해. 내 말 의미 알지?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꽉 채웠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두식에게 꽂혔죠. 민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날 모함하는 거야. 민두식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금 흐름까지 화면에 떠올랐거든요. 마지막에 위에서 전화 온 경찰까지 얽힌 정황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민두식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다시 처리해라는 손짓을 하려다 그 움직임마저 카메라에 잡혀버렸습니다. 결정적 순간이었죠.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죽었다고 처리됐던 문태경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붕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숨기려던 것들도 같이 들고 왔고요.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고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죠. 민두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네, 내가 죽었다며. 죽었다고요? 아니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곧 경찰이 들이닥쳤죠. 민두식은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마지막까지 배신자라는 말을 내뱉었는데요. 그 말은 사실 자기소개에 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버린 쪽은 민두식이었으니까요. 체포 과정에서 공 실장도 보호하에 등장했습니다. 구급차 기록, 병원 원본 메모, 유전자 검사 원자료까지 모두 제출했고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처벌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죠. 그 모든 파장이 지나간 뒤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민세리의 출생 비밀이 공식 문서와 검사 결과로 공개된 겁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가족의 모양이 한 번에 깨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에게도 피부치가 있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엄마.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루시아를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가 나오자 세리 스스로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마음이 따라갈 준비는 아직 안 된 상태였죠. 루시아는 억지로 세리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세리의 손만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 천천히 가도 돼. 한 가지는 약속할게. 너 혼자 두진 않을 거라는 거. 세리는 울면서도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제 엄마 맞아요? 루시아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네. 우리 같이 버텨봐요. 민경채도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진단서, CCTV, 식단 기록이 한 번에 공개되자 더는 내가 키웠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세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널 딸로 사랑한다기보다 내 인생 붙잡는 줄로 생각했나 봐. 세리는 단번에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큰 언니, 이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라는 자리, 이제는. 두 분이서 천천히 정리하세요. 그 말은 민경채에게 버리자 동시에 다시 사람답게 살아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민강유통은 새 이사회 체제로 정리되면서 정상화를 향해 갔고
민두식이 쥐고 있던 권력의 판도도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어느 저녁 집 앞에서 세리가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서 집에 돌아왔네요. 루시아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야. 살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며칠 뒤 문태경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 대신 얇고 단단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숨으시죠. 설혜 씨든 루시아든 그냥 한 사람으로 같이 살아요. 나랑 세리랑. 루시아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지켜볼게요. 우리 셋 다. 세리는 그 장면을 보다가 울컥하면서도 끝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엄마라는 말이 입에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해졌거든요. 나는 버려진 애가 아니었구나. 나도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소박한 결혼식 날 기자도 재벌 쇼도 없이 딱 세 사람이 중심이 됐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그리고 민세리. 세리는 꽃다발을 들고 흔들리는 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같이 가보고 싶어요. 엄마, 태경 아저씨랑. 루시아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우리 셋이 같이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날 이후 세 사람 앞에는 정상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이 막장 같은 판을 끝까지 본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단단한 보상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호시탐탐 정루시아를 벼르던 김선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